네, 요즘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 하시는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투데이 분석 시간에 또 박주근 대표님 모시는데요. 눈길 때문에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 책이 딱 잘 보이고. 예. 눈이 많이 와서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네. 되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이슈들을 체크를 저도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 발표가 뭐가 있지 찾아보니까 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어요. 마이크론 네, 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업종, 특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길라잡이도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 네, 버텨낼 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일 건데,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날 같이 발표하는 게 가이던스도 같이 발표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 하면, 메모리 업황을 먼저 살피는 이제 업황 지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좀 3분기 적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견이 가장 강하거든요. 적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두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적자라는 것은 특히 메모리 분야의 지표이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 누적 재고가 쌓여 있고 지금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 누적 재고가 결국에는 4분기 적자 전환 그리고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 이런 경향이 계속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전체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론 실적을 남겨두고 중요한 건 또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어제 이 매니저분들을 좀 세미나 다니면서 만났어요. 가장 고민이 되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이게 참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지금 뭐 PBR 0.7배, 0.8배니까 여기서 내가 팔면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또 적자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장기 투자자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예전처럼 적자 난다고 자본이 까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들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되게 재밌었어요.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적자로 돌아서더라도 그쪽에서는 아마 감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예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에 일부 들어가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면 매출은 5% 줄지만 영업이익은 32% 정도 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장에 약간 치킨 게임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좀 일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SK하이닉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나마 영상사업부라든지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익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SK하이닉스는 당장 이제 4분기부터 적자 전환 예상되고 있거든요. 4분기 적자 전환은 괜찮은데 1분기, 2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사실 적자 폭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 질문 하나 연속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런데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걱정이 되는데 국내 증시의 투심은 어떨 것 같으신지요?
뭐 반도체 업황의 부진은 이미 예고가 많이 그 시장에 반영된 상태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반도체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성 그 지수로 봐야 되는 게 이미 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역 수지가 적자폭은 향후 아마 더 악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악화되면 다른 증시에도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핀테크 혁신 펀드 1조로 또 확대를 했습니다. 관련 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늘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한다. 이게 과연 호재일까? 이렇게 늘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정부가 특정 업종에 뭔가 자구책이라든지 뭔가 호재성 같은 걸 발표하면 저는 오히려 시장은 좀 어둡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발표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핀테크 혁신 펀드 같은 경우는 규모도 1조 정도로 크지만 저는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데이터를 개방해서 기업의 CB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술 신용 등급을 하고 기술 신용 평가를 해서 요걸 가지고 진입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신규로 스타트업들이 좀 들어오게끔 하는 규제거든요. 요 부분은 조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소상공인들의 격리 제공 프로그램 같은 걸 넣어서 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묶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조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 종목은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2B 핀테크 기업 중에서 웹캐시, 우리가 격리나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요 플랫폼이 깔려서 요 정부의 요 규제책, 정부의 어떤 요 주도적인 투자까지 받아낸다면 이런 관련 종목들은 조금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조금 저울질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지원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무역 수지가 안 좋다라는 거는 대외 수요에 대해서 기댈 게 당장은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지금은 사실 정책 수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핀테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핀테크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오기보다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고 고성장에만 좀 깃대어 있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는 상당한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뭐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출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높은 금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책적인 지원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정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저는 좀 궁금하고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정부 정책 뭐 여러 가지 호재성이라고 나오면 저는 항상 그런 각도로 보거든요. 그 업종이 굉장히 좋지는 않구나라고 보는데 또 반대로 이번에 그 핀테크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 쪽 같아요. 소상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OECD 국가 중에 좀 차별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들 꺾이지만 반대로 그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핀테크하고 접목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쪽을 좀 들여다보면서 뭐가 있을까라고 좀 찾는 것도 좀 방어적인 성격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사실 정부의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정책은 또 조금 힘든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이 나올 수 있다. 어제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인 이 기자회견이 좀 있었는데 이 공공물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좀 나왔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은 당연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올리냐의 문제이지. 그렇다면 이 관련주를 좀 찾을 수 있는지 때로는 뭐 수혜나 피해주라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 공공요금 하면 뭐 전기하고 가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고 보면, 이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가스 쪽인 것 같아요. 이미 가스 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LNG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도시가스 조금이 이미 선반영된 데다가 지금 또 강추위가 오면서 이 가스주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더해서 사실 가스주는 또 고배당주입니다. 그렇죠. 고배당주라서 크게 증시가 더 주가가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할 것은 이 가스 값 그러니까 그 국제 LNG 값이 오른다고 해서 가스 회사들의 이익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배당주는 맞는데 LNG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내 도시가스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높아진다.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인데 전기의 핵심은 저겁니다. 지금 전기의 한전체라고 있죠. 예. 한국전력공사체는 법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전체 자산의 2배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한전의 자산을 따져보면 90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좀 높여달라고 요구한 거죠. 한전의 적자가 심하니까. 근데 이게 지난 9일 날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전이 방법이 없으니까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 때문에 지금 한전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원래 예상 적자가 31조예요. 만약에 이 31조가 돼버리면 1분기에 한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되게 재밌어요. 반대로 이번 달에 지금 한전채를 이달 들어서만 5차례 한전채를 발행했거든요. 2조 4천억 발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이 한전채 때문에 한전채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다른 회사채를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회사채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으면서 한전의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31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시장 자금을 흡수하는 또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년의 실적이 늘어나는 상당폭의 반영은 이 한국전력을 비롯해 유틸리티 쪽이 이익이 적자폭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조가 축소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거의 20조가 축소되는. 그래도 마이너스 10조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올라가는, 물론 이제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의 내수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되지만 한편으로 이제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 교란 요인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 가격을 올려서 적자폭이 축소되고 채권 시장을 좀 안정을 찾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가에도 충분히 영향이 가고,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만약에 물가 상승까지 얘기하면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뭐 3.5% 이상의 금리 인상 얘기도 좀 더 나왔는데 이게 금리 인상까지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까지 올린 5번 올렸는데 전기세 올린 게 19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전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60원 올려야 된다. 3배를 더 올려야 돼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 정도 충격이면 물가 상승률에 바로 직격탄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은행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뵀는데요. 출근하실 때 시청자분들께서도 눈길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리더스 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